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나는 밤에 눈을 감기가 무섭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떠오르고 귀에 그녀의 속삭임이 맴돌거든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나는 67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아내와 단출하게 아들 하나 키워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엔 고향 근처에 작은 주택을 짓고 이사를 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삶이었죠. 아내는 종종 도시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자기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며 병간호를 핑계 삼아 몇 날 며칠 외박하곤 했죠. 사실 나도 그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은근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또 외박을 하고 있던 날. 며느리가 손주를 유치원에 맡기고 혼자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마침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요.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그녀의 미소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드셨으면 입맛 없으셨을 텐데 와인 한 잔 어때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을 때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더 진한 냄새였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이끌리듯 와인을 따르고 그녀와 마주 앉아 한 잔, 또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은 참 젠틀하세요. 제가 시대고 올 때마다 든든하단 생각 들어요. 그녀의 칭찬에 쓴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어딘가가 간지러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그녀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발이 닿고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아버님. 그녀가 먼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미쳤던 겁니다. 그날 밤, 죄의식과 쾌락이 뒤엉킨 채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일은 서로 비밀이에요. 나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또다시 찾아왔고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내 안에서 죄책감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모든 걸 고백하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랑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노트북을 켜더니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우리 방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숨겨진 위치에서 방안을 완전히 담고 있었죠. 이게 뭐냐, 이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에 설치된 카메라 제가 직접 단 겁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랑 같이 계획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이제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기억나세요? 내가 왜 아버님께 먼저 다가갔는지.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기억하시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살 무렵 내가 교제했던 여자. 아내와 결혼하기 직전 일방적으로 떠난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지금의 며느리였던 겁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를 버렸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 받아야죠.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내 계좌도 며느리 명의로 위임돼 있었습니다. 법적 조치 없이도 나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며칠 뒤 나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바꾸고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누구도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건드린 늙은이, 제 정신이 아닌 폐륜 부모. 나는 그저 말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과거 저질렀던 잘못과 회피의 대가입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에게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친 대가. 그 여자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되어 나를 파멸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요. 우리 엄마 무덤에서라도 웃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들 역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매일 밤 그녀가 내 손을 잡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조차 헷갈릴 만큼 모든 게 흐려졌습니다. 가끔 그녀의 눈빛이 생각납니다. 분노와 슬픔, 원망이 동시에 담긴 그 눈빛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을 베어냅니다. 그건 단순한 복수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온 무언가, 숙명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그 함정은 내가 40년 전 스스로 판 구덩이였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무책임한 선택으로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늦은 밤이면 문득 누군가의 발소리에 놀라 깨어나고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법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제 인생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지난 사랑을 책임지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 파멸을 부를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등진 과거는 언제고 당신의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들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는 밤에 눈을 감기가 무섭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떠오르고 귀에 그녀의 속삭임이 맴돌거든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나는 67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아내와 단출하게 아들 하나 키워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엔 고향 근처에 작은 주택을 짓고 이사를 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삶이었죠. 아내는 종종 도시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자기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며 병간호를 핑계 삼아 몇 날 며칠 외박하곤 했죠. 사실 나도 그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은근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또 외박을 하고 있던 날. 며느리가 손주를 유치원에 맡기고 혼자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마침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요.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그녀의 미소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드셨으면 입맛 없으셨을 텐데 와인 한 잔 어때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을 때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더 진한 냄새였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이끌리듯 와인을 따르고 그녀와 마주 앉아 한 잔, 또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은 참 젠틀하세요. 제가 시대고 올 때마다 든든하단 생각 들어요. 그녀의 칭찬에 쓴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어딘가가 간지러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그녀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발이 닿고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아버님. 그녀가 먼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미쳤던 겁니다. 그날 밤, 죄의식과 쾌락이 뒤엉킨 채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일은 서로 비밀이에요. 나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또다시 찾아왔고,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내 안에서 죄책감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모든 걸 고백하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랑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노트북을 켜더니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우리 방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숨겨진 위치에서 방 안을 완전히 담고 있었죠. 이게 뭐냐, 이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에 설치된 카메라 제가 직접 단 겁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랑 같이 계획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이제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기억나세요? 내가 왜 아버님께 먼저 다가갔는지.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기억하시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살 무렵 내가 교제했던 여자. 아내와 결혼하기 직전 일방적으로 떠난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지금의 며느리였던 겁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를 버렸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 받아야죠.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내 계좌도 며느리 명의로 위임돼 있었습니다. 법적 조치 없이도 나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며칠 뒤 나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바꾸고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누구도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건드린 늙은이, 제 정신이 아닌 폐륜 부모. 나는 그저 말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과거 저질렀던 잘못과 회피의 대가입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에게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친 대가. 그 여자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되어 나를 파멸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요. 우리 엄마 무덤에서라도 웃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들 역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매일 밤 그녀가 내 손을 잡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조차 헷갈릴 만큼 모든 게 흐려졌습니다. 가끔 그녀의 눈빛이 생각납니다. 분노와 슬픔, 원망이 동시에 담긴 그 눈빛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을 베어냅니다. 그건 단순한 복수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온 무언가, 숙명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그 함정은 내가 40년 전 스스로 판 구덩이였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무책임한 선택으로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늦은 밤이면 문득 누군가의 발소리에 놀라 깨어나고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법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제 인생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지난 사랑을 책임지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 파멸을 부를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등진 과거는 언제고 당신의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들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